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은 아파트의 도시가 아니고 사실은 빌라의 도시입니다. 서울은 아파트 물량이 전체 100에서 43%고요. 나머지가 비아파트고, 비아파트 중에서 가장 큰 유형이 빌라예요. 그럼 빌라에서 우리가 다세대 연립을 갖고 좀 지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빌라 연립 매매 지수인데 매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 검은색 선이 이제 서울시 전체고요. 보시면은 2023년부터 지금까지 꽤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아파트 매매 가격의 절반 정도인데, 우리가 또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빌라의 경우에 매매 가격이 오른 데들이 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주황색은 강남이고요. 여기서 파란색은 송파예요. 송파가 굉장히 큰 그 빌라 단지가 존재합니다. 송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서울대에 있으니까 관악구하고 그다음에 전세상에 가장 터진 강서구를 좀 봤어요. 보시면은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 트렌드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도 상승 트렌드고, 재밌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노원구, 관악구, 강서구예요. 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 사기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터진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매매 안 했죠. 매매 안 했는데 이 스케일이 작아서 그렇지, 스케일을 좀 키워서 본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2025년부터 이 강서구에서도 매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전세 가격이 또 터진 지역 중에 하나가 대단히 슬프게도 관악구예요. 학생들 많이 사니까 학생 상대로 정말 이 나쁜 놈들이 전세 사기를 일으켰어요.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매매 가격 거의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매매 가격이 관악구도 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에서도 사실은 이제 매매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서울은 아파트의 도시보다는 빌라가 더 많아요. 빌라의 도시인데 빌라에서도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오르니까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것도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이 위에 쪽에 있는 데들이 강남하고요. 그 다음에 송파 뭐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간 데가 은평구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 발생한 데인데 2025년부터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빌라 전세 가격.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은 서울시 전 지역에서 전세 가격 여파가 지금 끝나면서 거의 모든 구에서 빌라마저도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서울은 아파트하고 빌라가 거의 비슷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파트는 상위제죠. 중산층 이상이 사는 유형이고, 빌라는 죄송합니다만 서민들이 사는 열의제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빼고는 다 올랐고요.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빌라도 사실 계속 올랐어요. 근데 전세 사기가 빵 터지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가 정체예요. 근데 여기서도 2025년부터 빌라도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냐면은 서울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세 가격 상승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만약에 빌라에서도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일부 돈이 있는 빌라에 사는 분들은 내가 왜 이 가격에 열의제에 살아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상위제로 갑니다. 그러면 그게 아파트 전세 가격, 전세 시장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못 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2023년 책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 그대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맞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사실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게 제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게 지금 지상 목표고, 다행히 한국은행에서 2주 전에 뭐 금리 올렸고요. 저는 이게 더 빠르게 더 많은 수준을 빨리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
예, 하여튼 뭐 빌라 전세도 지금 위험하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이 위험한 수준이 또 나타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전세 사기를 지금 막을 방법을 이 지금 정책화가 안 됐어요. 제가 2024년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 도와주는 일을 1년 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된 거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입일자 같은 것도 그 다음날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전세 사기는 100%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방향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빌라에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폭등적으로 간다. 전세 사기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터질 거예요. 거대한 규모로. 왜냐면은 사기를 친 다음에요. 5년밖에 안 살아요. 몇백억 벌었는데. 5년 살고 나오는 것도 형량도 나중에 짧아져요. 되게 웃기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1년 사는데 뭐 몇십억씩 벌고 많이 살아봤자 4, 5년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기를 안 치겠냐고요. 이 사기를. 그래서 저는 장담 비슷하게 하는데요. 이거 전세 사기 아마 내년 말이나 후년부터 누군가는 작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에스크로 계좌 활용하는 거. 제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해요. 전세 계약을 하면은 그 우선 에스크로 계좌에다가 전세금을 넣는 겁니다. 넣고 그리고 하루나 이틀 후에 이 계약 관계가 명확하게 해결된 거를 본 상태에서 그다음에 전세금을 입금을 시켜요. 그러니까 에스크로 계좌에 넣고 전세 기간 내내 2년 동안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명확한지만 바라보는 1, 이틀만 넣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주일 넣어줘야 됩니다. 외국인은 이 사람이 외국인인지 아닌지 체크하기 위해서 법무부 가서 체크하는데 그게 한 일주일 걸려요. 그 다음 후에 전입신고가 돼가지고 효력이 발생해요. 외국인은 일주일 동안 그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에스크로 계좌 솔루션이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할 것 같아요. 전입신고일자 지금 계속 못 바꿨어요. 사실은요. 뭐 전세 사기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